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분 인명록 27번째 이야기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 노력했던 백인 여성 해리엇 비처 스토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7번째 주제 톰 아저씨의 오두막 남북전쟁의 시발점이 되다. 1861년 4월 12일부터 1865년 4월 9일까지 벌어진 미국의 남북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크게 대두되었던 문제가 바로 흑인 노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노예가 필요했던 남부인들과 노예보다는 노동자가 필요했던 북부인들의 갈등이 내전으로 심화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바탕에는 바로 백인 여성이면서도 흑인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해리엇 비처 스토어의 소설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 존재합니다. 1.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 불러온 변화. 1851년 한 잡지에 연재되던 톰 아저씨의 오두막은 발표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영국에서만 40개 이상의 출판사에서 이 소설을 출판했고요. 20여 개 나라에서 이 소설을 번역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사실 흑인 노예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었으나 당시 미국의 남부와 북부는 오랫동안 그 사회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마침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 등장하면서 노예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구심점이 되어 주었죠. 이 소설에 등장하는 톰은 미국 남부의 켄터키주의 한 농장에 소속된 흑인 노예로 처음에는 마음씨 좋고 인간적인 주인 밑에서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인 셸비 가문의 사람들은 톰과 가족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었고 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농장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셀비 가문의 후계자인 조지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농장에 있던 흑인 노예들을 모두 팔아야 했습니다. 톰 역시 뉴올리언스의 한 농장으로 팔려갔고요. 어거스틴이란 이름의 친절한 주인과 병약하지만 상냥한 소녀 에바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에바가 병으로 사망을 하고 오거스틴 역시 딸의 죽음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연히 길에서 시비에 휘말려서 죽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 톰의 이 안타까운 삶이 시작이 되죠. 오거스틴의 아내 마리는 인간미도 없고 허영심도 많은 여자로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톰마저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팔려간 곳이 바로 레글리 농장으로 농장의 주인인 레글리는 악독하고 포악한 성격으로 이미 이전에 몇몇의 흑인 노예를 죽인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레글리는 톰을 노예들의 관리인으로 임명하려고 했지만 톰은 그곳 흑인 노예들의 처우를 보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톰은 온갖 학대를 당하게 되죠. 어느 날 레글리의 아내 역할을 하던 여자 노예 캐시마저 달아나자 레글리는 무척 심하게 톰을 폭행했고 톰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셸비 가문의 조지가 겨우 돈을 마련해서 톰을 찾아왔지만 톰은 이미 죽어가는 상태였죠. 그렇게 톰의 죽음을 목격한 조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톰의 가족들과 다른 노예들을 전부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과 함께 북부의 흑인 음악가였지만 인신매매단에게 납치가 되어서 남부에서 12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탈출했던 솔로몬 노섭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노예 12년이라는 수기 형식으로 출판을 합니다. 이 책은 사람들에게 노예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요. 남부 사람들과 대립하던 에이브라함 링컨에 대한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당선된 링컨은 북부 사람들과 함께 노예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서 남부 사람들이 링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북 전쟁이라는 내전에 돌입을 하게 되었죠. 즉 미국의 남북 전쟁의 배경에 바로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862년 11월 25일 남북 전쟁 중에 자신의 아들과 백악관을 찾은 해리엇 비처 스토를 만난 링컨은 이 작은 여인이 이 거대한 전쟁을 일으킨 책을 쓰신 분이군요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해리엇 비처 스토의 삶. 1811년 6월 14일 미국 코네티컷주 리치필드에서 태어난 해리엇 엘리자베스 비처는 13형제 중에서 7번째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리먼 비처는 교회의 목사였고요. 집안 전체가 독실한 기독교적 가풍을 따라서 그녀의 형제들 또한 성직자, 교육자, 인권운동가 등으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해리엇은 언니 캐서린의 권유로 여성들을 위한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글쓰기 동호회에서 남편 켈빈 스토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켈빈 교수는 노예 해방 운동가로 활동하던 성서문학 교수였다고 하는데,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지게 되어서 1836년 결혼을 합니다. 당시 남부의 미국인들은 약 300만 명 이상의 흑인 노예를 부리고 있었고요. 북부에서는 흑인들이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목화와 담배 농사를 위주로 경제 구조가 발전을 했고, 북부의 경우에는 공업을 위주로 경제가 발전을 한 상태였습니다. 남부에서는 대규모 농사에 필요한 일손을 수급하기 위해서 흑인 노예들이 필요한 상태였고, 유럽과의 무역을 신경 써야 하는 북부인들은 이미 유럽에서는 사라진 노예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눈치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이 쌓이고 있었죠. 스토 부부는 이런 환경에서 노예 해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하철도 모임의 일원으로 활동을 한 것입니다. 지하철도 모임은 남부 지역에서 탈출한 흑인 노예들을 캐나다로 도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스토 부부는 여기서 많은 노예들의 탈출을 돕게 됐습니다. 하지만 남부 사람들은 북부의 흑인들을 다시 납치하거나 속여서 꾸준히 남부로 데려가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해리엇은 어느 날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늙고 남루한 차림의 흑인 노예가 주인에게 구타당하는 환영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소설은 미국 남북전쟁의 도화선으로 작용을 했고요. 마침내 흑인 노예들의 해방을 이끌어내었던 것이죠. 이처럼 노예 해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해리엇은 남북전쟁 이후에는 여성인권 운동에도 참여를 했고요. 1896년 7월 1일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한평생을 다른 사람들의 인권 신장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녀의 삶은 우리가 충분히 그녀를 기억하고 되새겨볼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